예, 여러분 2강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1강을 좀 쭉 들어봤는데 역시 인사말부터 좀 많이 어색합니다. 역시 시작이 좀 쉽지는 않은데요. 또 1강 뒷부분에 30분을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좀 말이 빨라지고 제가 말이 빨라지면 또 톤이 높아집니다. 그리고요 사투리가 굉장히 많이 또 나오게 되는데 뭐 평상시에도 사투리는 계속 쓰지만요. 여러분 이해하시고 좀 들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2강은 1강에 이어서 북크크에서 제공하는 판령. 이게 무슨 말이냐? 제가 1강 뒷부분에 총 4개의 판령을 설명드렸어요. 그리고 여러분에게 한글 서식 파일로 이미 2개의 판령을 여러분에게 파일로 보내드렸습니다. 그거 외에 나는 좀 더 큰 책 아니면 시집 사이즈의 책을 내가 만들고 싶다. 그러면 제가 제공해 드린 판정에는 없어요. 한글 서식 파일로는. 그럼 여러분이 책을 못 만드냐? 그게 아니죠. 북크크라는 사이트에 들어가서 다운로드 받기를 해서 그 판령 한글 서식을 받을 수 있어요. 그것에 대한 안내. 그다음에 또 하나는요. 글꼴에 대해서 여러분과 이 강에는 좀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여러분 뭐 컴퓨터를 켜고 따라오는 분도 있을 거고요. 아니면 전자책을 펼쳐놓고 따라오셔도 됩니다. 지난 시간에 이렇게 4개의 판령을 제가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자, 제가 여러분에게 한글 서식으로 보내드린 판령이 바로 B5와 A5예요. B5는요, 지금 여러분이 보는 이 책 사이즈가 B5 판령입니다. 그 다음에 제가 처음 만든 책이 A5 판령이에요. 이 2개를 여러분들한테 드렸는데 나는 시집 사이즈인 B6를 만들고 싶어. 아니면 나는 제일 큰 A4 사이즈의 책을 만들고 싶어. 이런 분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제가 보내드린 파일에는 그 판형이 없어요. 어떻게 만들 거냐? 자, 이제 우리가 북크크로 들어갈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책을 최종적으로 출판하려면 북크크 사이트에 여러분 회원 가입하시고 로그인 하신 후에 전체적인 과정을 진행하셔야 돼요. 하지만 요 파트 1은요. 뭐만 우리가 다룬다? 한글 내지 편집하기 프로그램만 다루기 때문에 디테일한 북크크 플랫폼 이용하는 방법은 설명드리지 않을 겁니다. 자, 여러분 인터넷으로 지금 들어가 보실 수 있으면 들어가셨어요. 저는 구글 크롬 위주로 설명을 드릴게요. 여러분이 뭐 인터넷 어느 쪽으로 들어가시든 상관없습니다. 자, 북크크라고 검색어를 구글 크롬에 치시든 그죠? 네이버든 다음이든 그냥 치셔서 검색. 그러면 북크크가 나온다 이거예요. 클릭하면 우리 메인으로 가야 되니까요. 메인 북크크 클릭하면 이렇게 메인 화면이 나옵니다. 여기에서 여러분 상단에 책 만들기 메뉴 클릭. 그러면 새로운 메뉴가 뜨고 왼쪽에 여러 메뉴들이 있는데 새 종이책이라고 있습니다. 요 메뉴를 클릭하시든지 중앙에 있는 5단계로 쉽게 종이책 만들기. 요 메뉴와 새 종이책 메뉴는 같은 메뉴예요. 뭘 클릭하시든 똑같은 페이지가 나옵니다. 요 페이지가 나와요. 요 부분은 북크크 플랫폼 배울 때 이제 세부적으로 설명드리고 우리가 지금 필요한 것은요. 원고 서식 받기. 다른 말로 뭐 4개의 판형을 우리가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또 북크크에서는 요 판형대로 자기들이 책을 만들어 주겠다라는 거예요. 나는 이 4가지 판형 말고 여러 판형으로 더 만들고 싶은데 아쉽지만 북크크에서는 그렇게 안 만들어 줍니다. 자기들도 이윤이 남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만들어 달라는 대로 어떻게 다 만들어 줍니까? 자기 나름 세팅돼 있는 틀에서 만들어 준다. 그래서 원고 서식 받기 다운로드하면 지금 다운로드 받았습니다. 그죠? 다운로드 받은 폴더로 들어가 보시면 이렇게 압축된 파일로 우리가 다운로드를 받았다. 여러분, 저는 압축을 풀기 위해 알집이라는 프로그램을 씁니다. 근데 여러분들은요, 또 다른 압축을 풀기 위한 프로그램 쓰시는 분들 있죠? 그래서 제가 하나의 방법으로만 뭐 압축 푸는 방법을 설명드릴 수 없고요. 또 압축 푸는 방법까지
여러분에게 이 강의에서 설명드리는 건 좀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압축을 푸시고요. 자, 저는 뭐 이렇게 클릭해서 압축, 여기에 압축 풀기, R집을 쓰시면 다 이렇게 뭐 푸실 수 있고요. 그죠? 그럼 이렇게 풀면 자기가 알아서 압축을 풀고 폴더가 뜬다 이거예요. 그죠? 그러면 새 폴더가 뜹니다. 새 폴더가 어디 갔지? 예, 새 폴더가 뜨면 그 폴더에 있는 내용으로 들어가셔서 우리가 확인을 해볼 거다. 압축을 풀고 나서 폴더가 열렸습니다. 여러분 자세히 보시면요. 지금 워드 서식이라고 있고 한글 서식이라고 이렇게 또 있어요. 즉 북쿠크에서는요. 내지를 편집할 수 있는 그 서식을 워드용 따로 한글 문서용 따로 이렇게 제공합니다. 우리는 한글로 편집할 거기 때문에요. 이 부분을 위주로 우리가 확인을 하겠다. 자, 필독. 읽어봐야겠죠? 뭐라고 적혀 있나? 클릭을 딱 했습니다. 클릭을 딱 하니까 제가 워드를 클릭했습니까? 워드를 클릭한 것 같네요. 잠시만요. 자, 한글을 다시 띄웠습니다. 필독. 그죠? 읽어봐야겠죠? 안녕하세요. 북크크입니다. 북크크는 자신의 책을 출판하고자 하는 작가나 일반인 누구나 쉽게 출판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편집이 완료된 원고를 가지고 계시다면 무료로 출판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북크크에서 제공하는 4개의 판령, 이미 제가 앞에서 다 설명드렸어요. 대부분의 책이 이 4개의 판령 안에서 다 만들어져요. 이 사이즈에 맞도록 편집을 해 주셔야 한다. 그래서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제공하는 그죠? 그 한글 판령에 맞게 당신 원고를 안 쳐라라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A4 사이즈로 처음 한글 문서 열었을 때 세팅된 값으로 열심히 원고 초고는 적을 수 있어요. 근데 다 적고 난 다음에 이제 편집은요, 거기서 하시면 안 됩니다. 내가 만들고 싶은 판령의 전체를 복사해서 옮겨오고 난 다음에 거기서 편집하시라는 거예요. 그죠?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어요. 1강에서. 내가 어떤 주제의 책이 어떤 판령을 가지고 판매하겠다. 이거 없이 그냥 열심히 원고만 적으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대부분 일반적인 책은요. 그죠? 무슨 판령? B5 판령입니다. 일반 책. 자, 직접 편집이 가능한 작가분도 계시겠지만 여백을 설정하는 등 어려움이 있는 분들을 위해 한글과 워드 서식을 북쿠크에서 제공합니다. 특히 중요한 게 바로 여백 설정이에요. 여러분, 이게 참 어렵습니다. 처음 책 만드는 사람에게. 좌우 여백이 안 똑같습니다. 왜? 재본되는 부분은 여백이 더 많아야 돼요. 왜? 풀칠을 해야 되잖아요. 접혀 들어가니까. 이런 설정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일반 한글 문서 띄우면 양쪽 여백 똑같아요. 이거 우리 마음대로 세팅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걸 북쿠크에서 제공해 주겠다라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제공해 드린 파일 한글 서식 2개도 처음 북쿠크가 세팅해 준 값을 참고해서 제가 요리조리 다시 적절하게 세팅한 거예요. 첫 출발은 저도 북쿠크의 이 판형에서 출발했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시면 본문 편집 관련 안내 북쿠크 서체가 출시됐다. 북쿠크에서 만든 글꼴이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한 번도 이 글꼴 써서 책을 만들진 않았지만요. 이런 게 있다. 그다음에 북쿠크 사이트에 커뮤니티가 있는데 거기에 자유 게시판이나 뭐 서로 먼저 책을 만든 선배에게 여러 가지 묻고 답하는 또 여러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곳이 있으니까 커뮤니티 자유 게시판 많이 이용해 주세요. 뭐 이런 안내입니다. 들어가서 읽어보면 여러분에게 도움될 내용 상당히 많습니다. 확인해 보시고요. 그 다음, 요 부분은 내리고. 자, 이제는 요 서식, 종류들 있죠? 제가 이미 여러분에게 뭐 B5와 A5 서식은 보내드렸어요. 그죠? 하지만, 여백 값이 약간 다를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보내드린 그 한글 서식 파일과 다른 판형, 시집이나 A4 판형으로 만들고 싶다. 그럼 여러분이, 그죠? 제가 제공해 드리지 않았으니까 여기에서 북쿠크에서 다운받아서 여러분이 쓰셔야 돼요. 자, A4 클릭해 볼게요. 클릭하면 A4 판형으로 이미 세팅이 딱 됩니다. 그죠? 그리고
상단으로 딱 올리면요. 요런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 판형이 아무리 달라도 안에 들어가 있는 내용은 똑같습니다. 북크크가 제공해 주는 내용은 어떤 판형이든 이렇게 적혀 있어요. 본 페이지는 편집 시 유의사항을 담고 있다. 페이지 수 오류를 방지하기 위해 실제 편집 작업 시에는 이 1페이지를 지워달라. 왜? 원래는요, 여기서부터 1페이지거든요. 여러분, 제가 1강에서 말씀드렸죠. 1페이지는 어디? 오른쪽에 오고, 예, 약 표제지부터 시작한다. 이게 약 표제지잖아요. 제목만 있는. 그렇게 세팅해야 되기 때문에 요 1페이지는 다 지우고 써달라. 이 파일은 A4 판형을 원하는 분들이 사용하시면 된다. 그죠? 그 다음에 아주 중요한 얘기를 담고 있어요. 이 파일은 실제 제작 시 필요한 사방 여백 3mm가 포함된 크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 A4 판형 크기를 한번 볼게요. A4 판형 크기 어떻게 됐습니까? 가로 210, 세로 297mm예요. 210, 297. 그런데요, 다시 돌아올게요. 210, 297이라 했는데 6mm, 6mm씩 가로 세로가 더 늘어나 버렸어요. 이게 뭐냐? 여러분, 책을 재단할 때는요, 면이 고르게, 즉, 그죠? 이쪽 면들 있죠? 이런 면들. 이런 면이 고르게 재단기에 놓고 재단을 해요. 그래야 깔끔한 면이 나옵니다. 이걸 잘라내기 위한 게 3mm씩 3mm씩 미리 원고에 세팅해 뒀다라는 거예요. 더 추가해서. 그래야 상하 좌우 3mm씩 잘라내면 어떤 사이즈가 나옵니까? 만들고 싶은 책 사이즈가 이렇게 딱 나오는 거예요. 그걸 이 원고에 어떻게 했다? 미리 포함시켜 놨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책을 만들 때는 잘려 나가기 때문에 신경 쓰지 마라. 하지만 여러분들이 오해할 수 있으니까 집어넣어 놓은 거예요. 왜? 왜 이 A4 이 사이즈하고 실제 책 만드는 이 사이즈가 다르지? 이렇게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설명을 해둔 거예요. 괜찮다. 상하 좌우 나중에 3mm씩 잘려 나가니까 원래 판형 크기가 됩니다. 지금 이 설명을 하고 있어요. 이거 나는 그래도 못 믿겠는데 확인해 봐야겠는데, 예, 확인해 봅시다. 자, 이 위에 쪽 편집 용지 들어가시면 전체 사이즈 값이 나와요. 216에 세로 303. 그죠? 216에 303. 맞죠? 이렇게 설정해 놓은 거예요. 자, 밑으로 쭉 내려가시면 1페이지는 지우셔야 됩니다. 뭐 꼭 지울 필요 없어요. 어떻게? 판형은 다르지만 제가 여러분에게 제공해 드린 그 서식 파일 2개 있죠? 그걸 복사해서 붙여서 쓰세요. 그게 제일 간단합니다. 이대로 가지 말고. 저는 첫 책 만들 때 이 판형 그대로 다운받아서요. 하나부터 열까지 다 제가 어떻게 했다? 다 수정했습니다. 여백만 남겨두고 나머지는 다 수정했어요. 그걸 여러분에게 그냥 보내드린 거예요. 그대로 안 쳐서 여러분이 쓰세요, 그냥. 1페이지는요, 약 표제지. 여러분, 사실 북크크에서 제공하는 판형은요, 실망스럽습니다. 여백 세팅만 돼 있지, 그죠? 나머지는 이게 끝이에요. 1페이지에는 약 표제지, 2페이지에는요, 판권지, 이렇게 했으니까 다 알아서 입력해 주세요. 글꼴도 저는 별로예요. 북크크 채인데. 그 다음에 3페이지 표제지예요, 표제지. 표제지 이게 끝입니다. 사실 표제지에는 뭐가 들어가야 된다? 로고도 들어가야 돼요. 부제목 있으면 부제목도 적고 4페이지 목차. 여러분 세상에 목차 이게 끝입니다. 어떤 편집 요소가 없어요. 그냥 글만 이렇게 집어넣어 놨습니다. 즉 북크크가 제공하는 판형은요. 1페이지에 2페이지에 3페이지에 뭐가 있으니까 네가 알아서 죄송합니다. 당신이 알아서 넣으세요. 이렇게 그냥 좀 불친절하죠. 목차 끝나면요. 그다음 머릿말. 이게 머릿말. 그다음 본격적인 1화 챕터 1이 들어가는 거예요. 북크크 제공 판형에는 중간 표지가 있다 없다? 없어요. 중간 표지 생략하고 막 들어갑니다. 그다음 마지막에는요. 각주, 미주 이런 것도 없습니다. 제가 다 일일이 만들어서 여러분에게 보내드렸다. 그대로 따라 쓰시라. 단 내용의 저작권은 저에게 있습니다. 내용을 마음대로 여러분 것처럼 쓰지 마세요. 물론 그런 분도 없겠지만, 그죠? 형식은 마음대로 여러분들이 가져다 쓰시면 됩니다. 이게 A4 판형입니다. 여러분, 다른 판형도 안에 내용은 똑같아요.
제일 작은 시집 판형인 B6 판형도 똑같습니다. 뭐만 다르다? 사이즈만 다르다. 사이즈가 다를 뿐만 아니라 뭐 상하 좌우 3mm씩 모든 판형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책 만들 때 다 잘려 나가니까 뭐 신경 쓰지 마세요. 그 북극해에서 책 만들 때 자기들이 자를 일이지 우리는 신경 안 써도 됩니다. 요 판형 그대로 그냥 얹어서 책만 만들어서 보내면, 원고만 만들어서 보내면 자기들이 알아서 이 판형에 맞게 책 만들어 보내준다. 예. 자, 그렇게 이제 여러분에게 다 설명을 드렸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한글 프로그램 편집하기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글꼴입니다. 여러분, 글꼴 상당히 할 말이 많습니다. 뭐냐? 글꼴은요, 출판물의 가독성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런 책이 가끔 있어요. 뭐? 우리 한글 문서 그죠? 컴퓨터에서 열어서 작성할 때 그냥 일반 바탕체 있죠, 세상에. 요즘은 또 뭐 함초롱 바탕 뭐 이런 게 나왔잖아요. 그 글꼴 그대로 책 만드시는 분이 있어요. 또 어떤 분은 나눔 글꼴, 그죠? 나눔 글꼴체 있죠? 그걸 또 그대로 하시는 분도 있는데, 여러분, 그 서체는 책 만들 때 거의 사용하지 않는 서체예요. 내가 문서로 만들어서 보고서나 리포트 같은 거 쓸 때 출력해서 볼 때는 멀쩡하고 괜찮은데, 책 형태로 만들면요, 보기 싫습니다. 예. 왜 사람들이 돈 주고 폰트를 사고, 왜 책 만드는 사람들이 그렇게 책 만들 때 비슷비슷한 폰트를 쓰는지 이유가 있어요. 뭐 뭣도 없어 보이고 뭐 별거 없어 보이는데 왜 돈 주고 이거 쓰는지 모르겠다. 왜요? 가장 우리 눈에 익숙하고 가독성 좋으니까 그 글꼴을 쓰는 거예요. 제발 여러분 눈에 좋아 보인다고 아무 글꼴 가져와서 책 만들지 마세요. 뭐 검증된 글꼴을 쓰시라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에게 지금 알려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돈 내고 유료 글꼴 사면 제일 좋죠. 그런데 우리가 지금 처음 책을 만드는 입장이잖아요. 그런데 그 글꼴이 정말 책을 만들 때 나에게 잘 맞는 글꼴인지 아닌지 확인해 보고 돈을 내더라도 유료로 써 봐야지. 그다음에 제가 우리가 뭐 1 년에 뭐 수십 권의 책을 만들어 낼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면 가장 검증되어 있으면서 상업적으로 사용해도 무료인 글꼴, 그죠? 그런 것 위주로 우리가 먼저 확인해 보자라는 거예요. 확인해 보자. 음. 한글 프로그램이나 파워포인트나 엑셀 이런 데 우리가 깔면 아예 내장돼 있는 글꼴 있죠. 그 글꼴은 얼마든지 우리가 사용해도 됩니다. 그런데 그 글꼴들이 일반적으로 책을 만들 때 가독성 좋은 글꼴로 많이 사용하지 않는 글꼴들이에요. 자, 그러면 무료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즉 뭐 상업용으로 무료로 쓸 수 있는 글꼴 중에 제가 가장 많이 권하는 글꼴, 바로 여러분이 지금 보고 있는 이 글꼴, 코펍제입니다. 코펍. 영어로 KOPUB. 예, 한국 출판인 회의라는 곳에서 무료로 만들어서 상업용으로도 얼마든지 쓰세요 하고 무료로 다 풀어 놓은 글꼴이에요. 저는 코펍체를 가장 많이 권해요. 전자책용으로 만들었지만 종이책으로 사용해도 굉장히 가독성 좋은 글꼴입니다, 여러분. 이 글꼴을 다운로드 받는 방법은 나중에 제가 알려드릴 거예요. 여러분, 글꼴 관련해서 저작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무 글꼴 이쪽 블로그에서 다운로드 받았다, 뭐 이런 사이트에 있더라, 막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마음대로 막 사용하고 난 다음에 실제 돈 받고 판매하는 책에 써서 판매했다. 그래 나중에 알고 보니까 유료 글꼴이더라 이거예요. 네가 개인적으로 쓸 때는 얼마든지 우리 글꼴 무료로 써도 상관없다. 그런데 네가 무언가를 팔기 위해서 상업적 용도로 우리 글꼴을 쓴다? 안 된다. 돈 내라. 이런 글꼴체가 있어요. 그런 거 확인도 안 하고 뭐 여기저기서 블로그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으니까 막 받아 가지고 쓰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라이선스를 꼭 확인하셔야 돼요. 자, 이걸 어떻게 확인해요? 제가 그래서 아주 좋은 사이트를 여러분에게 안내해 드리려고 해요. 자, 다시 구글 크롬 예, 펼치시고 새 창을 띄우셔서 여기에 여러분 눈누, 좀 독특하죠?
치시면 이렇게 눈누 사이트가 뜹니다. 클릭. 그러면 눈누는요, 다양한 글꼴들을 한 곳에 모아서 검색하고 확인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사이트입니다. 아주 좋은 사이트예요. 여기 보시면 상당히 많은 글꼴들이 그죠? 메인 페이지부터 이렇게 장식하고 있어요. 그러면 쭉 보고 이야 정림사지체 요거 예쁘네. 그럼 밑에 이렇게 클릭하면요, 내가 원하는 글을 입력 가능해요. 주문형 출판. 이런 글꼴이구나. 그다음 연제 오방 막길체. 제 고향이 지금 살고 있는 곳이 부산 연제구인데 여기서 만들었네. 주문형 출판. 그죠? 이렇게 글꼴을 보고 내가 입력해서 서체를 확인할 수 있어요. 이렇게 보고 괜찮네. 그러면 정림사지 클릭하면 정림사지체 광고는 넘어가고 이렇게 화면으로 넘어 들어옵니다. 그러면 여기 예시 문구 적혀 있죠. 여기에 또 이렇게 주문형 출판 이렇게 적어보면요, 두께가 다르죠. 뒤에 이렇게 숫자가 적혀 있어요. 이거 뭐냐? 바로 글꼴의 두께입니다. 이거 괜찮다. 사용해 보자라고 결정하기 이전에 뭘 보시라? 이 화면이 왜 이렇게 시커멓게 나오지? 예. 라이선스를 꼭 확인하세요. 정림사지 서체는 개인 및 기업 사용자를 포함 모든 사용자에게 무료로 제공된다. 얼마든지 상업적 사용이 가능하다. 글꼴을 유료로 판매하는 것을 제외한, 내가 이 글꼴을 돈 받고 유료로 판매하는 것 빼고는 얼마든지 상업적 용도로 사용하세요. 오케이. 책 만들러 판매하는 용으로도 사용할 수 있다. 그러면 눈누는 이 자체 사이트에서 글꼴을 제공하지 않아요. 링크를 걸어둡니다. 이렇게 다운로드 페이지로 이동. 이러면 정림사지체를 만든 사이트로 넘어가요. 그죠? 여기 보시면 쭉 나오면 라이트, 미디엄. 아까 이게 400, 이게 700. 그죠? 글꼴의 두께입니다. 우리는요, TTF 다운로드. OTF 다운로드를 하면요, 어떤 글꼴은 PDF로 변환할 때 깨집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TTF로 다운로드 받기를 권해드리고요. 자, 우리는 정림사지체가 문제가 아니고, 제가 아까 책 만들 때 코펍체를 쓴다 했죠. 자, 여기 코펍. 전체 폰트 검색에 코펍 딱 클릭하면, 그렇죠, 코펍 도듬과 코펍 바탕체가 두 종류가 있습니다. 여러분, 코펍 도듬은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고딕체, 코펍 바탕은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명조체라고 부르는 서체예요. 우리는 이제 코펍 바탕체부터 한번 확인해 보겠다. 이러면요, 코펍 바탕, 또 주문형 출판, 이런 글자로 제가 오타가 자꾸 납니다. 출판 이렇게 확인이 가능하고, 라이선스 중요한 거, 항상 라이선스를 확인해라. 별도의 승인 없이 업체명, 이름, 연락처, 사용 용도를 입력하고, 어디에서 다운로드 페이지로 이동해서 입력하고 사용 가능하다. 그런데 글쎄요, 다 입력하고 다운받는 분이 얼마나 계실지 모르겠는데, 일단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개인을 포함한 모든 사용자가, 그죠? 출판사나 전자출판 기업이나 무료로 다 활용 가능하다. 예. 다운로드 페이지로 이동할게요. 이동하면 코펍체를 만든 한국 출판인 회의 사이트로 이동합니다. 눈누는 참 이게 좋아요. 원래 서체를 만든 오리지널 사이트로 연결해 주니까. 코펍체는 코펍월드와 코펍 2.0이 있어요. 여러분, 코펍월드 다운로드 받으시면 안 됩니다. 코펍월드나 코펍 2.0이랑 똑같아요. 그런데 코펍월드는 다른 나라 언어도 좀 더 활용해서 서체로 변환할 수 있도록 만든 용도고, 우리는요, 코펍 2.0이 필요해요. 왜? 코펍월드는 다운로드 받아서 쓰잖아요. PDF로 변형시킬 때 코펍월드는 깨집니다. 중간중간 공란이 막 생겨요. 글자가 날아가고 없고. 꼭 코펍 2.0 다운받으세요. 코펍 2.0 클릭하면 코펍 2.0으로 넘어가고요. 밑으로 내리시면, 그죠? 다운로드 있죠? 다운로드는 우리는 TTF 다운로드로 다운로드 받으시면 됩니다. 자, 다운로드 받으면요, 이렇게, 그죠? 다운로드 받기 해서 우리는 폴더로 들어가 보면 또 압축 폴더입니다. 그죠? 우리는
압축을 풀어야 돼요. 자, 압축을 풀도록 하겠습니다. 왜냐? 여기서 중요한 얘기를 여러분에게 설명드리기 위해서. 여러분, 글꼴을 다운로드 받으면 그 글꼴 바로 우리 한글 문서에 적용될까요? 아니요. 이 글꼴은요, 한글 문서에 적용될 수 있는 다른 폴더에 이동시켜 놔야 적용이 됩니다. 그냥 글꼴을 다운로드 받는다고 해서 내가 바로 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물론 어떤 글꼴 중에는요, 설치 프로그램이 내장돼 있어서 클릭하면 알아서 글꼴이 설치되는 그런 글꼴도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글꼴은 내가 다운로드를 받아서 특별한 폴더 안에 다시 복사해서 붙여놔야 사용이 가능해요. 그걸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릴 거다 이거예요. 자, 코법체, 그죠? 또 폴더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압축을 풀어야 됩니다. 저는 압축 푸른 폴더가 여기 있어요. 클릭하면 코법체는 총 6개의 파일로 구성되어 있어요. 뭐 코법 바탕 3개, 코법 도둠 3개. 그죠? 이게 다 뭐냐면 종류가 볼드, 라이트, 미디엄이라 되어 있죠. 가늘기에 두께. 제일 두꺼운 게 볼드, 그죠? 제일 가는 게 라이트다. 코법 바탕 3개, 코법 도둠 3종류. 그러면 이 녀석을 이대로 두면 우리가 한글에서 활용하고 싶어도 적용이 안 돼. 이걸 어떤 폴더에 옮겨야지 이 폰트가 적용이 돼요. 글꼴이. 자, 따라하세요. 이걸 마우스로 이렇게 긁든지 아니면요. 컨트롤 누른 채로 A. 그죠? 컨트롤 A. 이게 뭡니까? 전체 설정, 전체 지정한다는 의미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전체 설정해 놓고 컨트롤 C를 누르는 거예요. 아니면 컨트롤 C는 뭡니까? 복사죠. 컨트롤 C 아니면 마우스 오른쪽을 눌러서 뭐 합니까? 오른쪽 메뉴 중에 복사를 누른다. 복사를 딱 누르고 난 다음에 이제 복사되었습니다. 그리고 잘 보세요. 어떤 폴더를 찾아서 그 폴더에 어떻게 해야 된다? 예, 저장해야 됩니다. 자, 어떤 폴더를 찾으시느냐? C라고 되어 있는 폴더를 찾으세요. 앞에 어떤 글자가 적혀 있든 상관없어요. C라고 적혀 있는 폴더를 찾아서 클릭. 엽니다. 폴더를 열어요. 그러면 이 중에 또 여러 폴더가 뜨는데 그 중에 윈도우라는 폴더를 클릭. 그 다음 윈도우 폴더 중에 또 쭉 내려가면 폰트라는 폴더가 있어요. 폴더 앞에 알파벳 A가 적혀 있는 폰트 폴더를 클릭. 그러면 바로 이 폰트 폴더가 내 컴퓨터 안에 저장되어 있는 모든 글꼴 폰트가 여기 다 들어가 있어요. 내 글꼴이, 내가 쓰고 싶은 글꼴이 이 폴더 안에 다 들어가 있어야 한글이든 파워포인트든 엑셀이든 거기서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 폴더 클릭하고, 그죠? 여기 붙여 넣어야 돼요. 컨트롤 누른 채로 V, 컨트롤 V. 컨트롤 V는 붙여넣기거든요. 아니면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붙여넣기 해서 이 폴더 안에 복사해서 집어넣어야 돼요. 그러면 알아서 복사가 됩니다. 저는 이미 이 폴더 안에 이 글꼴이 설치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다시 설치할 필요가 없죠. 그죠? 설치 안 해. 여러분은요, 설치를 다 하세요. 그죠? 설치가 돼요. 설치되고 나면 이제 한글 문서에 코법체를 쓸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주의해야 될 거. 여러분, 제가 이미 이 글꼴을 여기에 붙여 넣기 전에 한글 문서를 이렇게 띄워놨죠. 여러분, 띄워놓은 한글 문서에는 저장한 글꼴이 적용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여기에는 여러분이 아무리 코법체를 적용하고 싶어도 우리가 글꼴 적용 어떻게 합니까? 여기 있죠. 요거 글꼴을 여기서 내가 지정해서 바꿀 수 있잖아요. 지금은 원래 제 컴퓨터에는 코법체가 저장됐기 때문에 지금 보이지. 그죠? 내가 그 폴더에 저장 안 한 상태로, 그죠? 이 한글 문서를 먼저 띄워 놓으면 여기에는 적용이 안 돼.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 모든 한글 문서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 내려요. 닫아야 돼요. 그러고 난 다음에 새로 어떻게 한다? 한글 문서를 새로 띄워야 됩니다. 한글 문서를 새로 띄워야 돼. 이렇게 새로 띄워야지만 새로 띄운 한글 문서에서부터 내가 저장한 글꼴이 적용이 돼요. 꼭 기억하세요. 저장했다면, 그죠? 모든 그 전에 띄워놓은 한글 문서는 다 꺼야 됩니다.
새로 띄운 문서부터 그 글꼴이 적용된다. 그걸 이해하시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여러분, 글꼴이 이런 방식으로만 다운받아서 활용하는 게 있는 게 아니에요. 자, 대표적인 글꼴 하나 더 설명드릴게요. 여러분, 일반적인 책이나 출판사의 책이나 우리 교과서나 보면 거의 비슷한 서체가 있을 거예요. 그죠? 그 서체가 보통 윤명조체입니다. 주로 대형 출판사, 일반 출판사나 우리가 주로 보는 교과서에 실린 많은 서체가 윤명조체예요. 혹은 산돌구름이라는 글꼴입니다. 그런데 이 글꼴 두 개 다 뭐다? 돈 내고 유료로 구입해야 돼요. 무료로 배포 안 합니다. 특히 윤명조체는요, 아주 많은 책에서 활용하고 있는 글꼴인데 작년인가 재작년에 무료로 글꼴이 풀렸어요. 그 풀린 글꼴이 윤명조 320, 윤명조 340이라는 글꼴인데 물론 윤고딕도 풀렸습니다. 320과 340 요거 뭐라 했습니까? 글꼴의 두께라고 했죠. 근데 여러분 중간에 뭐 하나가 빠진 것 같죠? 윤명조 330은 무료 배포가 안 됐어요. 근데 여러분 여기 보시면 요게 윤명조 320 글꼴입니다. 무료로 배포된 글꼴 이름은 약간 달라요. 학교 안심 바른 바탕이라는 이름으로 무료로 배포됐는데 딱 보는 순간 어때요? 굉장히 가늘죠? 가늘어요, 여러분. 그래서 그러면 좀 더 두꺼운 윤명조 340 써야지 하고 바꾸잖아요. 340은 너무 두껍습니다. 굳이 중간에 하나 빼고 두 개만 무료 배포했어. 너무 아쉬워요. 이거 뭐 유료로 구입하라는 건지 말라는 건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료로 배포됐기 때문에 활용할 수 있어. 그죠? 윤명조체는 가장 많이 사용하는 서체고 그 다음에 무료 서체 중에 아까 무료 서체 중에 얘기 안 했는데 여러분 책에 뒤로 넘기시면요. 여기 나오는 제주명조체. 그죠? 제주명조체도 글꼴 자체가 아담하고 좀 작지만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 서체 중에 하나입니다. 무료 글꼴 중에. 그죠? 그 다음에 여기 열린명조라고 나오죠. 이 열린명조체도 많이 사용하는 글꼴인데요. 똑같은 윤명조체를 만든 곳에서 만든 서체예요. 윤명조체와 열린명조체는 어디서 만들었냐면 윤디자인 그룹이라는 곳에서 만든 서체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서체를 제가 책에 조금 제안해서 여러분에게 알려드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코법체를 먼저 사용하세요. 자, 이 윤명조체가 나왔는데 윤명조체는 유료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디자인 그룹에서 무료 서체를 굉장히 많이 지금 우리가 활용할 수 있도록 풀었어요. 그러면 윤명조체가 아니더라도 윤디자인 그룹에서 푼 무료 서체를 어떻게 다운로드 받을 건가?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다운로드 방법은 이제 안 통합니다. 요즘 대부분의 글꼴을 만든 회사들이 자체 앱이나 프로그램을 설치해야지만 내 컴퓨터에 무료로 배포한 글꼴이 적용되도록 그런 방식으로 글꼴을 굉장히 많이 풀고 있거든요. 그 방식을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자, 동일하게 우리는 계속 구글 크롬으로 저는 여러분에게 알려드릴게요. 윤디자인 그룹이라고 치세요. 윤디자인 그룹이라고 치면 윤디자인 그룹 사이트가 나오죠. 클릭. 이게 메인인데요. 한 번 더 클릭. 그러면 윤디자인 그룹 사이트가 나오고 밑으로 쭉 내리시면요. 폰코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우리는 폰코 사이트로 들어가야 돼요. 윤디자인 그룹에서 폰트만 관련해서 모아놓은 사이트입니다. 폰코인데요. 여기 보시면 상단에 폰코 자키 다운로드라고 되어 있죠. 바로 이게 뭡니까? 글꼴을 실행시킬 수 있는 앱이에요. 이거 여러분 다운로드 받으세요. 다운로드 받으려면 새 창이 열리고 윈도우나 맥 OS로 다운로드 받아라. 여러분이 이제 사용하시는 거에 따라서 다운로드 받으면 됩니다. 저는 뭐 윈도우로, 그죠? 윈도우로 이렇게 다운로드 받으면 이렇게 또 다운로드 받는 중이죠. 다운로드가 다 되면 창을 열어 가지고, 그죠? 창을 열어서 여기 보시면 폰코 자키라고 그죠? 실행 앱이 있죠? 요거 클릭하시면 어떻게 된다? 여러분 화면에 그죠? 많이도 띄워놨다. 화면에 요런 앱이
이제 깔립니다. 자, 요걸 요렇게 클릭하면요. 폰코 자키 앱이 이제 실행이 되는데 당연히 뭐 해야 된다 여러분? 회원 가입을 예, 회원 가입을 하셔야 돼요. 갑자기 화면이 나갔는데 그죠? 요렇게. 지금 화면 전환된다고 갑자기 좀 새까매졌습니다. 여러분 노트북에 뭐 컴퓨터에 문제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회원 가입부터 하셔야 돼요. 회원 가입하고 로그인. 자, 여러분 실행하십시오. 그러면 요 창이 새로 뜨고 상단에 보면 쇼룸과 폰트라고 되어 있죠. 우리는 폰트. 클릭하면요. 어떻게 됩니까? 폰트와 관련한 창이 뜹니다. 총 139개의 폰트가 있죠. 이거 윤 디자인 그룹에서 지금 무료로 배포하고 있는 폰트들이에요. 특히 아까 말씀드린 윤명조체는 무료로 배포될 때 이름은요. 학교 안심 바른 바탕이라 했죠. 이렇게 앞에 있는 이 네모 칸에 체크하면 적용이 됩니다. 이 글꼴이. 내 컴퓨터에 어떤 문서를 치든 적용이 돼요. 자, 중요한 거. 내가 미리 이거 지금 띄워놨죠? 아까 앞에 것과 똑같은 말입니다. 이 앱을 실행시키기 전에 내가 먼저 한글 문서를 띄워놨죠? 그러면 이 글꼴이 아무리 체크해도 기존에 띄워놓은 한글 문서에는 적용된다 안 된다? 적용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용하려면 항상 그죠? 기존 문서를 뭐 해라? 내려놓는 거야. 다 닫아라. 닫고 새로 띄워야지만 그죠? 내 글꼴이 활성화된다. 잘 보세요. 지금 제가 여기서 롯데리아 딱붙어체 독특하네요. 롯데리아 딱붙어체 금방 클릭했어요. 그리고 이미 먼저 띄워놓은 이 한글입니다. 여기 한번 볼게요. 롯데리아 딱붙어체가 있나 없나? 롯데리아 가나다 라잖아요. 여기 라 있습니까? 없어요. 아무리 여기서 내가 열심히 체크해도 기존에 먼저 띄워놓은 한글 문서에는 적용이 안 돼요. 어떻게 된다? 얘를 내리고 그죠? 내리고 롯데리아 딱붙어체 지금 설정돼 있죠? 그리고 난 다음에 새로 뭐 해야 된다? 이걸 띄우셔야 돼요. 새로 띄워야 새로 띄운 한글 문서에 이제 이 폰코자키 앱에서 내가 클릭한 글꼴이 적용된다 이거예요. 한번 봅시다. 자, 새로 띄웠습니다. 볼게요. 롯데리아 딱붙어체. 잊어먹질 않을 것 같아. 자, 도대체 어떻게, 롯데리아 딱붙어체. 여기 있잖아요. 독특하네. 그죠? 얘를 내 한글 문서에 적용하고 싶다. 글꼴 수정. 그죠? 여러분, 글꼴 수정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블록을 지정하죠? 블록,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른 채로 블록 지정하고 난 다음에 난 롯데리아 딱붙어체를 변경하고 싶어. 롯데리아 딱붙어체로 이렇게 변경된. 이건 뭐 굉장히 쉽죠, 그죠? 이건 누구나 다 아는. 이렇게 해서 글꼴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글꼴을 어떻게 다운로드 받는지 내 폴더에 저장하는 방식의 다운로드 방식이 있고 또 하나는 특정 앱을 구동시켜야지만 내 문서에 글꼴이 적용되는 거 있어요. 적용되는 방식이 있어요. 그리고 제가 알려드리는 것은 그죠? 무료 폰트는 일단 여러분 첫 책 만드실 때는 코펍제를 쓰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여러분 이 강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